오케이. 자, 평면좌표부터 시작할 거고, 얘는 아마 한, 2시간 내로 끝날 거예요, 아마. 이거 한 1시간 반? 이 정도 하면 할 것 같아. 사실 뭐 내용이 별거 없어서. 자, 평면좌표라는 거를 이제 일단 배우고, 나중에 이제 너가 아마 기하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과를 갈 것 같으니까. 그럼 기하를 선택을 하시면, 그때는 어떤 걸 배우냐? 공간좌표. 그러니까 3차원, 우리 여기 3차원 세상 있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평면좌표에서 배우는 거랑 내용이 거의 흡사해,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다져 놓으셔야지 나중에 잘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공수2 일단 개괄적인 것부터 한번 잡고 가야 되겠다. 왜냐면은 너네가 공수1은 좀 잘 하는데, 공수2는 아무래도 반복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지? 이게 좀 개괄적으로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공수2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요소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도형이 있고요. 이제 많이들 싫어하시죠. 두 번째 더 싫어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싫어하더라고. 집합명제가 있고. 너 집합명제 싫어해? 네. 아,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장난 같은 거 싫어.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세 번째는 함수.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너가 말장난이라 그랬는데, 공통점이 약간 그런 거야. 아니, 이게,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다 그래. 얘도 약간 그래요. 아니, 뭐, 알 것 같아. 대충 뭐, 그려보니까, 뭐, 이거 같은데, 근거를 잘 모르겠고, 그런 게 되게 많고요. 집합명제는 그냥 애초에 단원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 개념을 정말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단원이고, 함수도 또 마찬가지야. 이 함수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처음에 되게 어렵거든. 뭐 한번 익숙해지시면 괜찮지만.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뭐라 그럴 수 있냐면은, 요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추상적이다. 살짝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인간의 그 발달 단계에서 얘를 길러주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피아제라는 사람의, 이제 나중에 뭐 국어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올 거야.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이제 너네가 고등학생쯤 됐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추상적인 사고라는 걸 한 번쯤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걸 이제 실제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야. 이걸 시키거든. 이 뭔가, 아니, 말이 도형이지. 내 눈앞에 없잖아. 이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무슨 도형이야? 하면 하겠지만,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그려놓고, 자, 해봐.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되면 너네는 이걸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배우면 어려운 거야. 어릴 때는 이 인지 발달이 아직 안 돼 있거든. 실제로 그래요. 이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 뭐 초등학교 7살 때 이런 거 배워? 몰라. 알 수가 없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진짜 나이가 들고 좀 더 해보면은 훨씬 할만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아마 좀 어려웠을 거고,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한 과목이냐면, 여기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문제풀이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없으면 그냥 이거 특히나 그렇죠. 집합명제. 문제 아예 못 풀어. 그런 느낌이라서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부를 하실 때 요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 이 쪽부터 이제 시작이야. 뒤에는 전부 다 추상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추상적이고, 그런 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추상성이라는 걸 꼭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진짜 중요하다. 요 기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도형. 이제 도형의 이동까지 쭉 나갈 겁니다. 오늘 아마 평면 직선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끝낸다고 해도 다음 시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방, 많이 어려운 부분이지. 원방하고 도형의 이동 이렇게 하면은 한 3주에서 4주면은 도형 끝나고요. 그 다음에 집합명제 뭐 일주일 하면은 끝나. 사실 얘도 개념만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그 정도로 끝나게 되겠고, 이제 함수까지 해서 딱 아마 2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월에는 내가 그냥 너네 문제풀이 그냥 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뭐 굳이 안 해도 공수2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문제풀이보다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좀 자세히 갈 겁니다. 천천히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학이니까 자세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풀어도 2학기 되면 다 까먹더라. 내가 애들 해보니까 다 까먹어. 별로 크게 의미는 없어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인 유형들만 할 거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내가 어려운 문제들도 넣어놨고, 그건 내가 표시를 따로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 확인하시면서 도전해보시려면 도전해보시고, 너무 어려우면 그냥 패스하시고 괜찮습니다. 자, 평면좌표 스타트
알 거고요. 얘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쉬운 거긴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어떻게 하는지만 아시면 돼. 첫 번째, 수직선에서 먼저 다룰 겁니다. 수직선. 자, 수직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여기에서 두 점 A랑 B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이게 수직선이기 때문에 수직선에는 하나의 미지수만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지? X 마이너스 그렇지. x2 빼기 x1인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림을 x2가 크다고 그려줬잖아. 그치? 근데 실제 상황에서 내가 뭐 이게 1이고 3이다 알면 좋겠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게 뭐야? 추상적인 상황인 거야. 뭔지 모르는데 문제를 풀으래.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직선 위에서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 절대값 x2 빼기 x1이 되겠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다가 x2 빼기 x1, 뭐 x1 빼기 x2 전혀 상관없죠. 순서만 잘 지켜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점과의 거리는 얼마가 되지 그러면? 그냥 절대값 x1이 되죠. 자, 이제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문제풀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절대값은 항상 거리야, 거리.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값은 무조건 거리다.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하나 풀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확장을 시켜준 게 좌표 평면이죠. 위에다가 써야 되겠다. 좌표 평면. 사실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 방법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점의 좌표가 x1, y1이고 B점의 좌표가 x2, y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알고 있나 이거? 기억나시나? 그러니까 요 사이 거리. x2 마이너스 x1 분의 거리. 그러니까 요 길이. 어떻게 되죠? 기억나시나? 잘 기억 안 나? 괜찮아요. 자, 얘는 무엇을 쓸 거냐? 자, 내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길이 구하는 방법 뭐 알고 있어? 피타고라스. 그밖에 없어요. 피타고라스 쓸 거야. 이거 왜냐면 여기 수직이거든. 그래서 여기 요 사이 거리 이 점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C라고 그냥 편의상 한번 놔볼게. C라고 놓으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x2, y1 요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얘네 둘 AC 사이의 거리가 뭐가 나오냐면은 x2 빼기 x1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뭐 그냥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절대값 씌워주면 깔끔하긴 하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겠냐?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y2 빼기 y1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피타 쓰면 여기 거리가 어떻게 되겠냐? 굉장히 긴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요 거리 L이라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AB 사이의 거리죠. AB 사이의 거리 L. 요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에다가 y2 빼기 y1의 제곱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거야. 사실상 빗변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써.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좌표 평면 위에서 또는 수직선 위에서 거리를 구할 때는 수직선은 그냥 간단하게 절대값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좌표 평면에서는 피타고라스 언제나 활용을 할 거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수직선 두 개 탁탁 그은 거 있지.
엄청 많이 쓸 거야. 나 좀 이따가 내분할 때도 쓸 거고 뭐 할 때도 쓸 거고 계속 쓸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1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볼게. 자, A가 3이고 B가 7이야. 그래서 이 위에 수직선 위에 점 P에 대해서 뭘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냐면 AP에다가 BP의 길이를 2개 더했더니 8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풀겠냐. 뭐 AP와 BP의 길이라고 하니까 얘네 둘 사이 길이 얘네 둘 사이 길이겠는데 뭐 X가 큰지 3이 큰지 7이 큰지 모르잖아. 그럼 여기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렇지. 이거에다가 이거를 더했더니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많이 봤죠? 이거 어떻게 하죠? 범위 나눠서 하지. 우리 이거 언제냐? 여러 가지 부등식 그거 할 때 많이 보던 거예요. 그래서 x가 3보다 작을 때, 3과 7 사이일 때, 7보다 클 때로 나눠서 하면 되긴 돼. 봐봐. 내가 좋은 거 하나 보여줄게. 자, 제가 아까 전에 절대값은 뭐라 그랬냐면, 거리라 그랬거든, 거리.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7이 있다고 쳐볼게. 그럼 만약에 P가 여기에 있어. 첫 번째 경우로. 그러면 AP 더하기 BP는 뭐예요? 얘 더하기 얘지. 이거 얼마겠어? 4. 무조건 4지. 이게 뭐야? X가 3과 7 사이에 있을 때. 뭔 느낌인지 알겠나? 원래는 우리 이거 다 나눠서 계산해야 되잖아.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P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그럼 AP 더하기 BP는 얘에다가 얘를 더한 거거든? 그러면 그냥 4에다가 이거 2번 더하면 되지 않을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얘 더하기 얘잖아. 그건 그냥 4에다가 이거 더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은 4에다가 2 곱하기 AP 더한 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그치? 그럼 AP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 경우는. 여기 사이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P가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그러면? 5. 이브레. 그쵸? 여기서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니? 9. 끝났어요. P의 범위가 바로. 이게 뭐냐? 절대값을 거리로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 이거 식으로 풀려면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야. 솔직히 그냥 하면 돼.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근데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이제 해석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다. 이거 내가 부등식 할 때도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답 나오셨나? 오케이, 굿.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이 절대값이라는 걸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막 부등식 나왔을 때 막 여기 2배 곱해져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어렵긴 해. 이 상황은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얘는 뭐 해보시고 이걸로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식으로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리고 이제 이 구성 자체가 보통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이제 문제 나중에 숙제하실 때 세 번째 건 너무 어려우면 조금 넘어가서 해도 괜찮기는 해요. 보통은 세 번째 게 제일 어려워. 얘는 뭐 사실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죠. 그치? 요 사이 길이 구해가지고 그냥 요거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전에 저 길이 공식 이용하시면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AB 사이의 길이는 루트 25 플러스 얼마야? 4?
29인가 그러면 답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우리 넘겨서 4번 문제 요것도 한번 풀어볼까? 4번 문제. 요 유형은 웬만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웬만하면 내신에 나와. 계산 열심히 했죠? 자,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되긴 되거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그냥 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오른쪽 페이지 문제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 페이지의 문제는 그래프 위에, 어떤 그래프 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럼 이 P점을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렇게 놓고 너가 한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참 끔찍하죠. 이거 4차 방정식 풀어야 돼. 그래서 얘는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이 우리 지금 무슨 단원이냐면 도형 단원이잖아. 도형 단원. 도형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도형을 보는 눈이에요. 도형을 정말 잘 볼 수 있어야 돼.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너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해. 많이 해봐야 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잘 봐. AP 길이랑 BP 길이가 같대요. 그래서 그림을 꼭 그려보는 게 좋아. 뭐 보이나 혹시? 이등변 삼각형이 딱 보이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이거 5,10이었나? 자, 이등변 삼각형들의 특징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 뭐 있지? 그냥 너 아무거나 아는 거? P에서 B에다 이렇게 수선을 봐야 되려면은 그 수직 이등분 하나. 그거 쓸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수직 2등분이거든?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AB의 수직 2등분선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P잖아요. 그래서 뭘 구하시면 되냐? AB의 수직 2등분선을 구하면 돼.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나? 자, 수직 2등분선 혹시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시나? 잘 모르겠나? 그럼 혹시 이건 알아요? 기울기 기울기는 이건 알아? 얘랑 수직인 직선. 마이너스 2분.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면은 AB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합니다.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3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파랑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는 소리냐? 이거라는 소리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만 구하시면 돼? 요 점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그냥 중점.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지? 그 X좌표 플러스 X좌표 분의 2. 뭐야, 다 기억하네. 다 기억하네. 3,4네요, 그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서 기울기가 3,4 지난다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3분의 1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 가로 닫고 플러스 4.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근데 난 그냥 써. 여기다 3 넣으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전체가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지. 그럼 뒤에 뭐야? 이거죠, 그냥. 이거 빠르게 갈 수 있으면은, 이거 별 차이 아니거든, 솔직히. 한 줄 차이잖아. 근데 좀 빨라요. 은근히 빨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보시면 되게 좋아. 나는 그래서 뭐 빼기 X 이런 거 잘 안 해. 그냥 바로 가버려. 계산 가능하면. 그래서, 이거다. 얘가 뭐랑 만나는, X축이랑 만나는 점. 그거 얼마야? 15죠, 그냥. 네.
15 맞나 다? 15,0? 네. 이렇게 끝난다는 거야. 이게 여기서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거든? 근데 3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여기 위에 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A, B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야. 그럼 뭘 구하시면 되냐? 여기 A, B가 있을 때, 얘의 수직 이등분선을 딱 그려서 여기가 P다. 그냥 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정 두 점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리를 구하실 때는 무엇을 이용을 할 거냐?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 중에서도 이 꼭지점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내렸을 때 그게 수선을 내렸을 때 AB를 수직 이등분한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반대로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얘는 그냥 계산 가능하지만 요런 거 하실 때 매우 유용해요. 매우 유용해. 그래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 뭐 요 정도 하고 거리 쪽은 뭐 크게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요런 거 정리는 나중에 다 싹 다 내신 기간에는 싹 할 거니까 뭐 그냥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웬만하면은 그리면 좋아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애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중선 정리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푸스라고도 부르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이 파푸스? 뭐더라? 이거였나? PPUS인가 PUUS인가 하여튼 뭐가 두 개 있어 이 사람. 이거였던 것 같아요. 파푸스의 정리 또는 뭐 이제 중선 정리, 중선 연결 정리 등등 되게 여러 개 부르고요. 이거 기억나니 혹시? 괜찮아? 기억 안 나도 이거는 정말 기억 잘 못해. 이거 그거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이거 뭐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잘 안 쓰이거든 솔직히. 수직 저런 거는 하도 많이 쓰니까 그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맞아. 자, 요게 두 개가 이제 중점일 때 어떤 게 성립을 하느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즉, AB의 제곱에다가 BC의 제곱을 더한 건 뭐가 될 거냐면, 예제곱에다가 예제곱을 더해서 2배 하는 거랑 같아요. 얘는 2 곱하기 AM제곱 더하기 BM제곱. 근데 뭐 이게 AM이랑 CM이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겠지. 혹시 증명도 할 줄 알아? 증명도 기억 안 나겠지, 당연히. 그치? 자, 이제 얘의 증명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증명 웬만하면 다 보여줄 거야. 근데 증명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내신에서 증명하라고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도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증명을 하는 요 관점을 문제에 많이 이용을 할 거야.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를 좌표평면에다가 올릴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어려운, 특히나 이제 기하 가서 조금 이제 뭐 이걸 발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도형 문제를 해결을 하실 때 그 도형을 여기 좌표평면 위에다가 올려놓고 생각하면 쉬울 때가 많더라 이거야. 굉장히 쉬울 때가 많아요. 여기다가 이제 중점 M 딱 놓으시고, 자,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그려버렸거든?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 혹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AC를 X축 위에다 그냥 올려버렸어 여기다가. 그래도 되냐 이거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죠? 내가 하기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냥 이 모양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M이 어디면 좋을까? 원점이면 더더욱 좋겠지. 그래서 좌표평면 올릴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편하게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즉 뭔가 계산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방향성을 찾아서 올리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경험에서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많이 해봐야 돼. 그러면 딱 보여. 여기 딱 놓으면은, 왜냐? 얘네들도 쉬워지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을 X축 위에다가 올리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두 개, 모르는 게 몇 개야? 8개가 돼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올려버리면 모르는 게 고작 3개로 줄어들어 버리겠다. 8개가 되어도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계산 똑같이 하시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요게 좋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 증명이라 함은, 자, 잠깐만. 세진아 혹시 증명이 뭔지 아니? 증명이요? 증명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가 아는 걸 한번 얘기를 해봐. 증명이 뭐야? 증명하세요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어떤 식이 있고 그 식이 옳고 틀리면 증명. 그치. 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증명을 그냥 설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설명인데요. 증명이잖아. 명이 그 설명할 때 명이랑 똑같은 거거든. 얘는 증거입니다. 증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증거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 이걸 수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근거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명입니다. 근명은 아니고 사실 증명이 맞아요.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초딩도 알아들을 수 있게 초딩도 알게끔 설명하는 걸 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러냐? 이 지식의 저주라는 게 있어. 들어봤어 혹시 뭔지? 뭐냐면 내가 갑자기 저기 가가지고 스티븐 호킹 씨랑 스티븐 호킹 누군지 알지? 스티븐 호킹 씨랑 내가 대화를 해. 그럼 그 사람에게 나의 지식은 얼마나 미물 같겠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은 내가 우주 얘기를 해요. 나 우주 뭐 아는 거 뭐 있겠어? 저기 뭐 달도 있고요, 태양도 있고요. 이 정도 얘기하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들으면 얼마나 웃기겠냐 이거야.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설명을 해줄 때 나한테 그 사람이 설명을 할 때 내가 다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면 그 사람이 아는 것보다 훨씬 아랫단계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식의 저주라 그래. 그냥 뭐 실제 있는 용어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 사람도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서로 너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 근데 너가 갑자기 착착 봐봐. 자, 거리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착착착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걔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 수학은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증명에 대해서는 엄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AB 길이가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거 확실한 거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니까 이게 바로 나오는 거지. 사실 이걸 증명하려면 원래라면 피타고라스 정리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려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쫙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너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증명 과정에서. 지금 뭐 이거는 솔직히 별게 없겠지. 나중 얘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닌데 왜 맞다 그랬지? 1점 감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나중에 뭐 수리 논술이나 너네 그 서술형 문제 이런 거에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초딩도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코딱지 파먹는 걔네들도 알 수 있게끔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그게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증명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하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근거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최대한 자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증명을 할 때 그러면은 이 시를 보여야 돼. 그럼 절대로 여기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치?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로 나와야 돼? 결과로 마지막 줄에 얘가 딱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두 개 같다고 놓고 시작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 하시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얘가 뭔지 보이고 그다음에 저 오른쪽 우변이 뭔지 보여서 두 개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냥 뭐 증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쭉 얘기 한번 해봤어요. 요거 더하기 C제곱에다가 더하기 이제 BC의 길이는 B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가 뭐가 나오냐면 2배의 A제곱 B제곱 C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 다음에 2배의 AM제곱 더하기 BC제곱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AM, BM, AM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잠깐만 BC가 아니죠. BM이죠. 큰일 날 뻔. BM의 제곱. 얘 같은 경우는 내가 M을 원점으로 뒀기 때문에 2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나 논술 문제였다면 여기 한 줄 딱 뭐 추가해주면 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요 정도 딱 써주면 굉장히 깔끔한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최종 결론으로 요게 나오게 되겠지. AB제곱에다가 BC제곱을 더해보시면은 2배의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이 증명법 자체는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얘를 좌표평면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증명하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자, 그래서 9번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9번 문제. 나왔어? 뭐 이거 사실 세팅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너 한 거 봤거든?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걔를 X축으로 내리면 좀 더 좋긴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를 네. A, B가 아니라 A, 0 그러니까 마A, 0, A, 0까지 내리는 거지. 애초에. 근데 그럼 P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P는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 P가 한 평면 위에 있대. 물론 P가 여기 안에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나는 안에 있게 그렸어. 얘가 그냥 아무 점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사실을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래라면 AP 그걸 그냥 임의로 하나 놓고 했구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는 안 되고 요거를 이제 그냥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더하기 cp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뭐 요런 식으로 나오겠지.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원래는 맞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해보시면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해보면 돼. 그래서 이제 모르는 식에 대해서는 x, y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그럼 한 평면 위라는 게 네. 꼭 안에는 아니고 다른 데 그렇죠. 뭐 이런 데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한 평면 위가 아닌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어. 근데 점이 여기에 있는 거야. 느낌 오나 이거 어떤 느낌인지? 여기서 뚜루루루루 내리면 여기에 탁 이렇게
뭔 그림인지 알겠어 이거?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삼각형 예를 들어 이렇게. 공간 위에 떠 있는 거 보여? 네. 이게 3차원 기하 공간도요. 요게 이제 그겁니다.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게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닥이고 여기 떠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여기 같은 평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거 그리기 되게 어렵거든 처음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 생각보다 어려워. 여기 위에다가 막 이렇게 막 구 이런 거 막 그리고 이렇게 막 그리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서 막 그림자 그리고 막 그런 걸 해요. 이게 이제 올해가 아니죠. 내년이죠. 애들 시험을 한번 쳐봐야 알아. 기하가 원래는 그 상대평가 과목이 아니라 절대평가였단 말이야. 너네 중학교 때 보던 것처럼. 그래서 아예 쉽게, 엄청 쉽게 그냥 교과서 수준으로 나왔거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신이 아니고 수능. 내신이요. 수능은 어렵지. 수능은 여전히 어려운데 내신이 원래는 절대평가였다가 이제 너네 바로 한 학년 선배부터 상대평가로 바뀌었어.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나올지를 잘 모르겠어. 가늠이 잘 안 돼. 근데 기하 재밌어요. 나 때는 확통, 기하, 미적분 2 이거 세 개를 다 수능에서 봤어. 다요? 셌다. 수능에 다 나와 이게. 이거에 이제 너네 기준 대수, 미적분 1까지 다 나왔어 우리는. 이거보다 낫잖아. 너네 이제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수능에. 훨씬 낫지. 수능에 우리는 수능 공부 다 해야 됐어. 쉽지 않았죠 이때는. 근데 네. 선택 과목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이과생이면 미적분 투라는 게 나요? 기하라는 게 나요? 보통은 둘 다 하게 돼. 둘 다? 왜냐면 얘는 2학년 때 들어가고 보통 얘는 3학년 1학기 이때 들어가거든. 보통은. 아니면은 뭐 이제 2학년 2학기나 보통은 3학년 1학기에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은 요걸 할 수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 솔직히 이것도 왜냐면은 그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2학년이죠. 이제 고3 된 애들. 걔네는 2학년 때 보통 요거 두 개를 가고 3학년 때를 얘를 선택을 많이 가지. 근데 이게 보통 선택을 하는 게 이과 대학에서 이거를 선호를 해요. 실제로 이걸 모르면은 공대를 갈 수가 없어.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공대 가면 이거 주구장창 쓰거든. 벡터랑 뭐 미분 적분하는 거 주구장창 쓰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솔직히 좀 힘들어요. 이거는 배우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은 해. 정말로. 이과 갈 거면. 근데 배우면 돼. 재밌어. 어렵지만 많이 그래서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삼각형 판정법인데요. 삼각형 판정은 그냥 뭐 딱히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삼각형 판정? 수평 구해가지고. 길이 구해서 그냥 하면 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좀 보면 좋을 게 있어요. 그 수직부터 보면 좋아. 수직. 그러니까 수직되는 게 혹시 있는가? 그러면 끝이거든, 그냥. 네. 그래서 혹시나 그게 만약에 딱 보이면 봤을 때, 뭐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데, 안 보이면 해봐야 되니까, 그것도 어쨌든, 뭐 길이 구하는 거나 크게 뭐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길이를 어차피 구해야 되기는 해. 어쨌든 그렇게 돼도. 근데 이제 수직이 만약에 딱 보자마자, 뭐야, 이거 두 개 수직인 것 같은데? 하면, 그거 먼저 보는 게 제일 좋다 이거예요. 만약에 보인다면? 근데 뭐, 보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 수직인 거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길이 구해보면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길이 제곱을 구했는데 9, 16, 25가 나왔어. 이러면 이제 수직이 바로 나오긴 하니까. 그러니까 길이만 구해도 웬만하면 되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직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를 풀어. 이게 수직인지 아닌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마 1,1 대충 여기쯤 있겠고, 1,3은 한 여기쯤 있겠고, 5, -1은 한 여기쯤 있으니까 이게 수직이 되겠느냐? 솔직히 잘 모르겠죠. 근데 뭐 된다면 여기가 살짝 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제 한 번쯤은 그래서 만약에 될 것 같으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는 뭐 수직 아니겠지, 그림 보면은. 웬만하면 뭐 여기 정도는 수직이 한 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혹시나 한 번쯤 해보면 조금은 더 이제 편해질 수 있긴 있다. 근데 뭐 크게 뭐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거는 뭐 계산 문제긴 하니까 내분점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억 안 나지? 기억나나 이거는? 혹시? 그게 엑스트라 해가지고. 맞아.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한번 쭉 수직선에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직선이 아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A, X1, 여기가 B, X2.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네 둘을 M 대 N으로 내분을 한다.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을 때 이 점을 구하라는 거거든?
자, 이 내분이라는 건 어쨌든 길이비가 m 대 n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길이비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내분에서는 이 순서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게 국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 있을 때 AP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될 거냐면 요 AP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이긴 한데 그냥 x가 당연히 크니까 이 위치에서는 x 빼기 x1이 될 거고 얘네 둘 사이 거리는 x2 빼기 x가 되겠다, 그치? 얘네 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m 대 n이다. 요거 그냥 비례식 풀면 된다, 이거야. 착착착착 계산을 하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x가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 분모는 항상 m 더하기 n이 되겠고 분자에서 그 x가 나와. 어떻게 되냐? 자, m 대 n이면 m 곱하기 x2, n 곱하기 x1인 겁니다. 그래서 x자 얘기를 하는 거야. mx2에다가 nx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이 솔직히 짜증 나거든. 진짜로 너무 짜증 나. 저거 막 분수 계산해야 되지, 막 헷갈리지, 실수 나오지. 그래서 제가 또 야무지게 푸는 거 알려줘야죠. 야무지게, 아이고 수직선이래. 야무지게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그냥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당연한 거고요. 평면에서 한번 해볼게요. 평면에서 구하실 때는 아, 그리고 이거 특성상 내가 그림을 좀 많이 그리게 될 텐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아니,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근데? 볼만하지? 막 진짜 막 진짜 완전 그런 것까지는 잘 못해. 뭐 좀 그리긴 하는데 이게 막 완전 동그랗게 막 보면은 막 촤악 이거 하잖아. 아, 그거 안 되더라고. 어깨가 아프던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 둘 사이의 내분점 여기 P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이 P의 구하는 방법은 여기가 M 대 N이겠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거리 구할 때 제가 어떤 거 많이 그릴 거라고 했냐면 요렇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P에서도 내릴 거예요.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하나만 좀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 아까 전에 내가 이등변 삼각형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 생각나냐라고 했을 때 꼭지점에서 수선 내린다 그랬지. 이게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거 뭐 있어? 두 변의 길이 같은 거 뭐 당연한 거야, 그치? 또 하나 뭐 있어요? 같은 거. 같은 게 또 하나 더 있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같고 얘도 같지? 그래서 두 각의 크기, 이거 당연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 이거 봐, 당연히 쓰는 거야, 당연히. 제일 많이 쓰는 게 무조건 이거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잖아. 그럼 100% 해야 되는 보조선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토론 문제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보조선의 전쟁이야, 진짜. 보조선 뭐 어떻게 긋고. 근데 그게 너무 머리 아프고 어렵다, 솔직히. 솔직히 말 안 돼요. 나는 말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까지 시키는 게. 근데 고등은 생각보다 엄청 단순해. 해야 될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이등변에서 100% 그어야 할 보조선이 뭐냐면 꼭지점에서의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이걸로 다 풀려. 특히나 나중에 삼각함수 이런 거 가잖아. 무조건 이걸로 다 돼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100%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자,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 보통 많이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뭐 강조할 것 같아? 뭐 이거 하면 나오는 거 뭐 있어? 당연하죠.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것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 뭐일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얘는 솔직히 세 번째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사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거긴 해. 그때는 이제 이게 삼각함수로 확장이 되긴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확률이 굉장히 높아. 너 확률이 뭐 뭔지 정확하게는 안 배우긴 했겠지만 중학교 때 배우긴 하지, 근데 확률.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려진 삼각형들이 닮음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아. 왜 그러냐? 닮음 되려면은 각 두 개만 같으면 되잖아. 근데 하나가 이미 확정적으로 같아 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직각삼각형들 전부 다 닮음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한번 해보시자면 여기 지금 얘가 M 대 N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대 여기도
m 대 n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 맞죠? 여기도 m 대 n이겠다 이거야. 이걸 활용을 하시면, 자, 우리가 어쨌든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P의 X좌표랑 P의 Y좌표만 구하면 돼. X좌표 뭘로 구하면 돼? 얘네 둘 사이의 내분점. Y좌표는 얘네 둘 사이의 내분점. 그러면 요점에 X좌표, Y좌표가 나오겠다, 그죠? 그거 두 개 이용을 하시면은 P점의 XY좌표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P의 X좌표와 Y좌표는 어떻게 되냐? P의 X좌표와 Y좌표는 따로따로 구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이제 X2, Y2, A의 좌표가 X1, Y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끼리 내분하시고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Y끼리 내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 연습도 당연히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가 엄청나게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겠더라. 필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막 여기 길이 다 하고 그렇게는 안 할게. 천천히 쓰십시오, 천천히. 그래서 이제 크로스 요거는 아까 전에 너가 얘기했던 그 곱해질 때 반대로 곱해지는 거. m이면 x2랑 곱하고 n이면 x1이랑 곱하고 요 계산을 이렇게 순서 바꿔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 내분점 (2대 1은) 기억나지? 네. 항상 그래. 2대 1은 다 기억해. 무슨 뜻이냐? 이게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이 뭐죠? 중선은 그 중점. 얘는. 그치. 요쪽에 중점이랑 얘랑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이랑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가운데 뭐가 뽕 튀어나오냐면 무게중심이라는 게 땅 튀어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뭐 내심 외심 이런 것도 당연히 또 좀 있으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 무게중심은 중선에 얘네들의 중점들을 쫙 모았을 때 중선의 교점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2대 1이라는 거겠지, 비율이.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BC의 중점을 먼저 구합니다. BC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겠죠.
그치? 그 다음에 AM의 2대1 내분점을 구하면 될 거야. AM의 2대1 내분점. 그러면 이제 G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G의 좌표는 AM의 2대1 내분점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얘 더하기 1 곱하기 얘니까 그냥 요거 3개 더한 거겠지. 이렇게. 그치? 요거 콤마 똑같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자, 요게 뭐가 될 거냐면 우리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겠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3 나누고 다 더해서 3 나누고 하시면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 쭉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몇 개 한 4-5개 정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